자, 지금까지 우리 들여쓰기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주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은 우리 코드 상의 어디에서든 파이썬에서는 우리 샵을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는 주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석은 이 코드를 설명하고 또 나중에 우리 봤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define swap a, b 이게 지금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건데 a와 b를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런 코드도 가능해요. a와 b에다가 b와 a를 넣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하고 return a와 b 이렇게 하면 이제 a와 b를 입력하면 바꿔가지고 다시 a와 b를 보내온다 이런 말이죠. 이 함수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결과가 실행시켜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a, b에다가 처음에 1, 2를 넣고 그럼 당연히 print a와 b를 하면 a, 1, 2가 찍히겠죠. 여기다가 a, b에다가 swap a, b 하면 바뀌어져 가지고 a, b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print a, b 하면 2,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w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제 이런 샵만 붙이면 다 코멘트예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샵 swap 함수 정의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우리 그대로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석은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는 예를 들어서 1, 2, 3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럼 A는 이렇게 점을 하면 쭉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함수가 뭘까 해서 물음표를 치고 우리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a.append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대한 append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오브젝트를 넣으면 아무것도 리턴 되지는 않고 오브젝트를 마지막에 append 시킨다. 이런 어떤 독스트링이라는 거죠. 독스트링.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독스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독스트링을 직접 우리 코드에도 이런 주석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있던 define swap ab 있는데 다시 쓸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거 가져올게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define이라고 하는 요걸 하고 나서 여기다가 따옴표를 3개를 찍고 요 사이에다가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꾼다. 이렇게 하고 물론 이 주석은 코멘트는 위에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도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물론 이 define에도 아무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swap 해가지고 물음표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 swap ab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꾸는 함수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 예 a, b는 swap a, b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떻게 쓸지 잘 모를 때도 사용예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석을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세미콜론이에요. 이 세미콜론은 우리가 이제 C에서 사용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쓰던 건데, 그래서 다른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장이 끝날 때 이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 이게 우리가 세미콜론이 필요 없다. 이건 굉장히 편해요.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면 세미콜론을 가지고 문장을 끝마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끝나면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듯이 그런 세미콜론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주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쓰다 보면. 자, 그런데 세미콜론을 붙여도 오류가 나지는 않으며 여러 문장을 한 줄로 작성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자, print hello 하고 세미콜론하고 또 print world hello world 그 다음에 print 뭐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럼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쓸 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그냥 계속 한 줄로 쓰고 싶으면 세미콜론을 쓰면 요까지가 한 문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print K 값을 찍어요. 근데 우리가 K 값이 아직까지 한 번도 B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K가 없어요. 그래서 K를 찍으면 여기 문장이 딱 하나하나 세 개이기 때문에 요 문장 실행시키고 그 다음 요 문장 실행시키고 그 다음 이 문장에서는 K가 없기 때문에 K가 아직 name K라고 하는 게 define 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 세미콜론이 있으면 요 문장 한 문장이 다 실행시키는데 독립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요 한 줄에서 에러가 나서 전체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까지는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행이 안 된다 이죠. 그런데 코드를 K는 만약에 50 그래가지고 여기에 콜랩에서는 셀이 독립적이다.
그래서 K는 50 이렇게 실행시켜요. 그러면 이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제 셀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무관하지만 여기에 이제 런타임에서 실행됐던 여러 어떤 변수들에 해당하는 객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공유가 돼 있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 실행시키면 150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번호가 매겨져요. 한번 실행시키면 22, 23, 19. 그래서 한번 실행될 때마다 이 지금 19 하면 얘가 지금 이제 24가 되겠죠. 24. 그래서 이것이 한번 실행될 때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쭉 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뒤에서 실행이 돼서 어떤 값이 지정이 되면 이 값을 다시 불러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유용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1000이라고 해서 실행시키고 난 후에 얘를 실행시키면 K가 10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콜랩은 요 하나로 독립적이지만 또 서로 런타임 환경으로는 또 다 연결되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문법 중에 또 다뤄야 되는 게 4번 if 조건문이에요. 바로 코드로 해볼게요. 자, 이 세미콜론 주석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지금 목차에서 보면 이제 들여쓰기. 그래서 지금까지 들여쓰기 주석 세미콜론 if 조건문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자 컬러는 우리가 purple이라고 하고 이제 if 그러니까 if 컬러가 뭐뭐 같은가 할 때는 이제 어사인먼트 2개 줘요. red. 자, 이 if 문에서 아까 콜론을 넣었죠. 만약에 컬러가 red면 프린트 붉은색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else if 여기 지금 else와 else if 그래서 else if는 만약에 컬러가 레드가 아니면 또 if 컬러가 그린이면 뭐 이거 그냥 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그린 그 다음에 블루 RGB 블루 파란색입니다. else 그 다음에 콜론 프린트 모르는 색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다고 쳐요. 모르는 색입니다. 자, 그렇게 if와 else if, else if, else if 완전하고 else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if 문에는 여기에 만약에 true라고 하는 것은 상수 값으로 참을 의미하죠. 그래서 print 뭐 1 그럼 당연히 참이니까 1 지키겠죠. 만약에 false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지켜야죠. 위에다가도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true 혹은 false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의 것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복사해서 여기 어떤 숫자 값 23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을 시키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가 값이 0이 아니면 다 참 true라고 생각하는 거죠. 0을 넣으면 이게 안 찍혀요. 그래서 뭐 임의의 어떤 값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뭐 문자열, hello 이런 게 있으면 hello 하면 찍혀요. 그죠? 그 다음에 hello가 아니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에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럴 경우에는 하면 안 찍혀요. 알겠죠? 그래서 false나 혹은 0이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null string이라고 이거를 일 때는 0과 동일하게 false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if 뭐 1, 2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인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당연히 1이 찍혀요, 그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리스트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찍히느냐? 안 찍힌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empty 리스트. 자, 리스트가 empty 되거나 null string이거나 0이거나 이런 것들은 false고 나머지는 전부 어떤 내용이 있으면 바로 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red 하면 red인데 이제 if, else if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if를 넣으면 당연히 요거를 실행시키고 여기 끝이에요.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까지 이게 하나의 어떤 if문이에요.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red의 붉은색입니다 나오고 또 얘를 실행시켜가지고 모르는 색입니다 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if문을 할 때는 if와 else 그 다음에 중간에 else if가 전체가 하나의 것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얘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식하려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걸 띄워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끝나고 또 새로운 if문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적절하게 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조건까지 했고 다섯 번째 while 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while 문은 이제 for 문하고 비슷하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i는 0 while i가 10보다 작으면 print i 찍고 그 다음에 if 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계속 찍혀요. 이걸 이제 왜냐하면 i가 0일 때 10보다 작으니까 찍고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찍히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항상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 증가시켜가지고 또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9까지만 지키게 되겠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만약에 i가 5보다 크면은 그러면 브레이크 나가라. 그러면 이제 5보다 커지면 나가니까 5까지만 찍고 6일 때 찍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니까 브레이크 나오죠. 그래서 6까지 찍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while문뿐만 아니라 그 임의의 반복문에는 이게 브레이크가 항상 들어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1, 2, 3, 4, 5, 6 이렇게 뭐 리스트가 있다면 while A print A.pop. 자, 여기서 아까 while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데 이게 if문에 있는 것처럼 empty일 때는 empty 리스트일 때는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제 empty가 아니면 계속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은 A is not empty. empty가 아니면 계속 찍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A에서 pop은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1 하고 A.pop 이렇게 하면 자 A의 pop은 결과가 아이템이 나오는데 remove and return item at index 인덱스에 있는 그 아이템을 remove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표시는 이런 브라켓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특정 인덱스가 리스트에서는 여기가 0,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제일 마지막 것이 하나씩 삭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실행시켜보면 이제 마지막 6, 5, 4, 3, 2, 1 이렇게 순서대로 삭제가 돼서 마지막에는 A가 empty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가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while true라고 하면 얘는 이제 무한정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는 a.pop 하면 제일 마지막 것이 pop이 되고 if x가 만약에 3이면 그러면 break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인데 else 필요 없죠. 그래서 계속 x를 프린트 하도록 자, 그렇게 하면 이제 true인 상태에서 계속 룹을 도는데 x를 제일 마지막 거를 가지고 와서 x가 3이 아니면 x를 찍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pop하고 해서 제일 마지막 하다가 x3을 뽑으면 바로 브레이크 하니까 3은 출력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자, 이 true가 이게 true죠. 그래서 그러면 6부터 6, 5, 4 하고 3일 때는 출력을 하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겠다. 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while문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for문인데 이 for문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파이썬에서 그래서 코드를 보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이제 집합이에요. 여기에 요 괄호 모양이 이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애가 여러 개
들어 있어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 서로 다른 요소들을 가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 B, D, 그리고 꼭 같은 타입이 아니라도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셋을 의미해요. 자, for alpha in alphabets.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얘는 이제 꼭 그 리스트나 셋이나 뭐 딕셔너리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이 알파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 알파 찍어보면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순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C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O, 100, 그 다음에 A, D, E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반복되고 중복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다. 이럴 때 이제 for문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미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7번에 rang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코드에서 range라고 해서 5라고 하면 얘는 0부터 항상 시작해서 5까지. 근데 5까지 하니까 당연히 4까지죠, 그죠? 5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레인지에 하나만 넣으면 항상 앞에 0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레인지 5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걔가 0부터 4까지. 근데 이걸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넣으면 얘가 이렇게 0부터 4까지를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건 for문을 같이 많이 쓰는데 for I in range 5. 아까 우리 이미 이런 예제를 했죠. print I. 자, 이렇게 하면 i가 이 range의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i를 가지고 와가지고 출력을 하니까 0, 1, 2, 3, 4 이렇게까지 지키게 되겠다. 그 다음에 자, 리스트에 range 1부터 5까지인데 5는 당연히 포함 안 되죠. 이게 두 칸씩 띄면서 하면 이렇게 1, 3 이게 되죠. 이게 너무 작으니까 한 50 해보면 이렇게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되죠. 너무 많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1, 3, 5, 7, 9 해서 20 바로 앞까지 19까지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레인지는 그 어떤 특정한 값에 해당되는 범위만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로 바꿔야지 이러한 어떤 그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체크해 보려고 임포트를 사용해서, 이건 나중에 우리 다시 배울 거예요. 무슨 특정 함수를 우리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는 레인지에 뭐 굉장히 큰 10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x는 이게 이제 sys.getSize of 해서 x 하면 이게 이제 요 sy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요 x의 사이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48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x는 리스트에 우리 요 range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면 얘는 뭐 굉장히 큰 어떤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의 제일 마지막 것으로 8번 import 아까 했는데 그래서 꼭 뭐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것도 다른 곳에서 만든 후에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기개발된 함수를 혹은 구현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곱근을 계산하는 sqr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학 연산 기본 라이브러리인 math를 임포트 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어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sqrt 49 그러면 이제 이 sqrt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mport math, 그러니까 math라고 하는 걸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sqrt라고 하는 것은 math 안에 이런 sqrt라는 메소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9의 루트는 7.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lp 함수를 사용하여 임포트한 라이브러리 지금 얘가 텍스트를 해야 되는데 임포트한 라이브러리의 문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help 우리가 지금 이제 임포트 했기 때문에 위에서 셀이 다른 셀이지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help에서 math 하면 실제로 math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e라고 하는 것, 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라는 게 있다는가 한번 파이를 한번 찍어보면 math.py 이렇게 찍으면 3.141559 이런 식으로 값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math라고 하는 특정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 안에 것들을 help를 이용해서 쭉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런타임에서 한번 임포트가 된 라이브러리는 다른 셀에서 다시 임포트 하지 않아도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math.py 이렇게 되고 또 math.powe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의 2승 이렇게 하면 49.0이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math가 라이브러리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그 함수들을 우리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메소드만 임포트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 메소드만 임포트하는 것은 from mess. 자, 우리 mess라고 하는 것에 from mess에 import power.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power라고 하는 것만 임포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ower 해서 9에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파워를 쓰려면 mass.pow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특정 함수만 이미 임포트 할 것 같으면 이 메소드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불러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소드의 이름이 길 경우 이름을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이 길 경우에는 이름을 재정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꼭 메소드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 from mess에 import factorial as f act 그래서 fact 이렇게 하죠. 이게 as라는 걸 붙여요. as를. 그러면 원래는 팩토리얼 해가지고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팩토리얼이 없어요. 왜냐하면 팩토리얼 팩트라고 우리는 앞으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팩트로 바꿔야 돼요. 그럼 6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그러면 팩트 하면 근데 아까 이미 한번 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셀이 같은 셀이지만 이미 그 전 셀에서 벌써 불렀고 이거는 새로운 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 이렇게 전체를 다 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의외로 이렇게 많이 써요. 팩토리얼은 실제로 f는 1 for I in range 2부터 이제 곱하기 1 곱할 필요 없으니까 7 하면 이제 2, 3, 4, 5, 6까지 곱해지겠죠. 그래서 f는 I 이렇게 해서 print f 하면 얘가 사실은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720 맞죠. 그래서 1부터 7 앞까지 그러니까 6까지 곱한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꼭 우리가 import mass as m m. factorial 6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혹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격해 가지고 이 안에서 나의 목적으로만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